이게 차에 어디 고정을 시키려고 했는데 고정을 할 수가 없네요. 여러가지 소리가 들리는데 이 조명 때문에 썬루프를 열 수밖에 없네요. 요즘에 하도 시간이 안 나가지고 오늘 드릴 말씀은 광우병입니다. 광우병. 그러니까 제가 올린 그 영상 중에 가장 그 댓글이 많은 영상이 있어요. 그게 이제 어설픈 뻑과 디스라는 영상인데 응원 댓글이 아니고 악플이 많습니다. 광우병에서 거른다. 이분 재수없게 광우병 걸린 고기 잡쌌네. 광우병이 마치 좌파가 촛불 시위에서 안 생긴 줄 아는 로직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촛불 시위하고 그렇게 국민적인 반대 여론이 있어서 검역을 강화를 했고 미국에서 들여왔던 이제 고기 중에서 광우병 위험인자가 있을 수 있는 부위가 들어와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보이콧을 했고 그래서 광우병 검역이 더 철저히 이루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제 광우병이 좌파가 촛불 시위에서 안 생긴 줄 아는 그 논리는 어디서 나온 거냐. 그 전에 미군 부대 납품했던 등뼈 그거 부대찌개에 넣어서 드셨던 어르신들 중에 광우병 걸리신 분이 계셨던가? 미군이 있었던가? 병신 좌파 새끼. 좌파네요. 생각 없이 들어왔다 엄청 후회되네. 아직도 광우병 타령이라니. 퇴퇴. 광우병 타령을 뻑가가 한 거를 제가 논리적 비약이 심하다고 지적한 거를 제가 광우병 타령을 한다고 하는 거죠. 이 댓글 남기신 분들 중에서도 이제 특히나 이제 광우병이 많은데 그 광우병에 대한 이분들의 생각은 광우병은 없는 것이다. 그리고 좌파가 선동한 것이다. 로 정리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구글 검색을 해봤죠. 그랬더니 2018년 8월 30일 기사인데 1년 전이죠. 미국에서 6번째로 광우병 발견, 국내 검역 현물 검사 확대. 이것도 또 한겨레 기사라서 또 이분들이 또 믿을 수 없다 이런 얘기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미국에서 6번째로 소해면상 뇌증이 발견돼 우리 정부가 검역을 강화하고 나섰다.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죠. 광록병이라고 요즘에 또 창궐 했죠. 제가 이 광록병에 대해서 두 가지 기사를 찾았는데, 미국에서 지금 그 사슴이 몸이 썩어 들어가는 그 광록병이 지금 퍼지고 있대요. 미국과 캐나다에 이제 빠르게 퍼지는 치명적인 만성 소모 질병 CWD (Chronic Wasting Disease)에 걸린 사슴을 먹으면 이 질병이 인간에게도 전염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우려가 나왔다. 광우병 전문가로 꼽히는 마이클 오스터홀름 미네소타대 교수는 미국 지난 7월 미국 미생물학회에 발표한 논문에서 10년 이내에 광록병에 전염된 인간의 사례가 속속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리고 또 서울신문에 기사가 하나 있는데 광록병 발병 원인도 프리온 단백질인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프리온 단백질이 광우병을 일으키는 그 단백질입니다. 이게 이제 소한테서 나타나던 게 이제 사슴한테도 나타난 거죠. 그래서 이제 서울신문에서는 광록병이 인간 감염 위험이 없다를 헤드라인으로 해서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 뇌가 스펀지처럼 변해 구멍이 뚫리는 신경질환인 전염성 해면 양뇌증 일종이며 광우병 증상과 비슷하기 때문에 흔히 사슴 광우병이나 광록병으로 알려져 있다. 올해 1월 기준으로 22개 주에서 보고가 됐대요. 감염률이 사슴 10마리당 1마리꼴. 그러면서 결론이 뭐냐면은 실험 대상이 된 원숭이들 경우는 인간을 감염시키는 프리온 단백질에는 감염되지만 광록병을 일으킨 바이러스에는 감염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원숭이한테 옮지 않았다. 이번 연구로 종강 감염 가능성은 없지만 광록병에 걸린 동물의 고기나 뿔, 내장, 혈액과 같은 부산물을 섭취해서는 안 된다 라고 설명했다. 이것도 그 외국 기사 그대로 옮긴 거니까요. 그러니까 먹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헤드라인은 몰라. 이것도 무슨 정치적 함의가 있는지 어쩐지는 내가 모르겠는데, 광록병이 인간 감염 위험 없다는 기사에서조차 광록병에 걸린 동물을 먹지 말라, 섭취해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광우병 파동, 광우병 촛불 시위가 일어났을 때로 돌아가도 사실 그 광우병에 걸려서 이제 막 비틀비틀 거리는 사람이 나온 건 아니에요. 나온 건 아닌데 분명한 거는 그 프리온 단백질로 인해서 뇌가 스펀지처럼 구멍이 뚫려서 이제 죽어가는
소들이 있었고, 그러니까 영국에서는 한 1900년대인가요? 되게 예전에 일어났다가 요즘에는 보고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고, 미국에서 이 광우병이 일어난 게 2003년, 2005년, 2006년, 2012년, 그리고 2017, 2018년이거든요. 그러니까 광우병이 일어났으니까 그 광우병이 일어난 소를 먹지 말라는 게 전문가들 견해고, 그러면 니들 우빨님들 논리대로 하면은 그 발표를 하는, 그러니까 이번에 또 광록병에 대해서 경고한 NIH가 이제 미국 국립보건원인데, 미국 국립보건원 산하 국립알러지 및 감염병 연구소 연구팀도 좌빨입니까? 그냥 위험하니까 먹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언론은 보도를 했을 뿐이고 시민들은 조심을 할 뿐이고, 이게 마치 좌빨들이 우파 정부를 전복시키기 위해서 지어낸 음모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부 인터넷에는 그 조회수 얼마 안 되는 제 유튜브까지 흘러와가지고 댓글 남기고 하는 게 한두 사람이면은 뭐 어쩌다 그러려니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지금 댓글이 500개가 넘는 댓글 중에 이런 같은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논리적인 이유를 대는 것도 아니에요. 뭐 어쩌어쩌해서 광우병은 우리나라에 발병 위기가 없습니다 라고 뭐 논리적으로 설득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너는 좌파 논리다 이거야. 그러니까 광우병이 사람한테 위험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너는 좌빨이다 라고 낙인을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겠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못하면서도 지금 결국에는 그래도 끌고 가려는 이유가, 그럼 문재인 정부 물러서면 누가 할 거예요? 그럼 뭐 한국당이 지금 잡게 생겼잖아요. 한국당에는 권력 주면 안 된다라는 게 비판적 지지로서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는 사람들 논리거든요. 그 근거를 바로 여러분들 같은 우빨이라고 할게요. 우빨.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저쪽 진영은 다 안 된다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상식적인 주장이나 논리들을 차단을 하는 여러분들을 우빨이라고 할게요. 당신 우빨들 때문에 지금 문재인 정부가 저렇게 못하는데도 끌고 가는 그 추동력이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하자면은, 최근에 지금 한국당에서 이게 대한애국당도 끌어안고 안철수도 끌어안는 반문연대 보수 대연합을 만들어야 된다 고 계속 불을 지피고 있잖아요. 근데 보면은 대한애국당과 안철수 같이 갈 수 없거든요. 뭐 지금 뭐 진안들 논리로는 일단 급한 불부터 끈 다음에 문재인 정부를 크게 타격을 입힌 다음에 보수들끼리 싸우자라는 전략인지 어쩐지 계속 한국당과의 그 접점을 찾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근데 한국당은 그냥 딱 그건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때문에 잠깐 손을 잡자는 그런 논리가 지금 지지자들 사이에서 주장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당의 그 보수연합 주장이 매력적으로 잠깐 보이는 거고, 근데 분명한 거는 보수건 진보건 중도건 다 떠나서 박근혜를 선택하는 거는, 박근혜는 그냥 과거 세력이었고, 그러니까 미래를 향해 가려면은 박근혜를 버리고 가야 되거든요. 이미 대법원에서도 확실하게 이제 삼성과 이제 최순실의 뇌물 공여에 대해서 충분히 인정을 다시 한번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한국당에서 반문연대를 위해서는 이제 박근혜와 안철수가 함께 가야 된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그렇게 해서 보수 대연합 정성이 혹여라도,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혹여라도 그렇게 해서 형성이 되면은 이제 본인들이 이제 거기서 주인공 하겠죠. 아무튼 박근혜와 안철수는 지지고 볶고 계속 싸울 텐데, 그 가운데서 중재자 역할을 하거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익히 보수라고 알고 있는 빨간당인 거잖아요 지금. 근데 지금 뭐 황교안 대표나 아니면 나경원 원내대표나 하는 거를 봐도 그렇고, 이 사람들은 하나도 바뀐 것도 없고 반성한 것도 없고 그냥 그대로입니다. 그대로인데 그냥 제 코가 석자다 보니까 급하게 지금 있는 세력들 규합해가지고 다음 선거를 아무튼 이기고 봐야 되겠다, 아마 그런 목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한국당을 지지했지만 대한 세력을 찾고 있는 보수 지지자들을 끌어들이는 것까지는 저도 동의를 하거든요. 근데 박근혜를 석방해야 된다, 혹은 한국당 중심의 보수 연합이 이루어져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선을 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우리나라 정치에 미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그렇다고 뭐 당연히 지금 민주당도 너무나 지금 개판이기 때문에 조국을 되게 감싸고 도는 데서 이제 민주당의 본 모습이 나오는 거거든요. 박근혜가 하도 잘못하니까 거기서 이제
뭐 적폐청산이니 뭐니 말은 그럴싸하게 하면서 기세를 몰아서 집권을 했지만은 정작 까고 보니까 본인들도 사실 하나도 다를 바 없었던 거예요. 온갖 특권이나 그런 건 다 누리면서 특권을 내려놓으면서 사회를 개혁한다면은 오히려 보수 타이틀까지도 어쩌면은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도 있었을 만한 상황이었는데 혹시나 역시나 그 누렸던 특권이 특권인지도 자각도 못하고 있고 그거에 분노하는 학생들에게 반성하지도 않고 오히려 학생들한테 왜 마스크 썼냐는 따위의 말을 하고 있고 하여튼 민주당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줄곧 반대 진영에 있었던 지금 한국당에서 때는 이때다 하면서 이제 치고 나오려고 하는데 그 치고 나오는 근본적 밑바탕에는 박근혜 지지 세력의 부활 문제가 있고 박근혜 퇴진을 주장했고 문재인 정부의 대안이 되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와 싸워야 하는 어떤 중도의 지금 교집합이 굉장히 커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이제 진한계 분들이 선거제 개편 이후까지의 정치 지형의 개편까지 노리고 지지 세력 끌어오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정말로 반문연대를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인지는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선거제 개편에는 굉장히 미적미적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게 완벽한 선거제 개편은 아닌데 그러니까 중대선거제 도입하면서 그렇게 비례대표를 늘리는 게 더 국민 지지성에 부합하는 선거제도이긴 한데 저는 지역구 줄이고 비례대표 전문가들 늘리는 게 지금보다 조금은 더 진일보하고 원외 정당의 이제 원내 진입 가능성을 열어준다는 측면에서 지금 선거제도 개편 방안에 찬성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광우병 얘기를 하다가 멀리까지 왔네요. 아무튼 다시 그러면은 광우병 얘기로 돌아가서 그러니까 지금 반문연대 하겠다고 그 하시는 분들의 그 세력 범위가 이런 주장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광우병은 좌빨의 선동이었다 라는 소리를 하는 그 우빨들과 지금 반문연대를 할 수도 있다는 지금 그런 제스처를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바른미래당 똥 피하려다가 지금 설사 밟을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딱히 방법이 떠오르지 않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목마르다고 바닷물 마실 수는 없듯이 지금 반문연대가 급하다고 지금 박근혜 부활 세력과 그 부활까지 묵인하면서 아무튼 반문을 하려는 그런 분들과의 연대는 또 다른 혼돈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른미래당은 일단은 선거제도 개편에 올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2022년을 보면서도 결국에는 우리나라 정치 지형이 가야 될 부분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방향이 저는 반문연대는 결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광우병에서 시작해서 결국에는 반문연대 반대까지 왔는데 아무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이제 일하러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